안녕하십니까. 오늘 이탈리아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들 프란체스코 데 그레고리입니다. 1951년에 태어난 프란체스코 데 그레고리는 루치오 달라의 후배이면서요. 칸타우토레로서 좋은 동료입니다. 이 두 싱어송라이터들은 1979년 함께 공연 투어를 하고 바나나 공화국이란 라이브 앨범을 내요. 산전수전을 함께 겪은 이들은 루치오 달라가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까지도 함께 무대에 서서 목소리를 맞춥니다. 프란체스코 데 그레고리에 따르면 그에게 작용하는 음악적 영감의 근원은 파브리지오 데 안드레입니다. 그는 75년 파브리지오 데 안드레의 볼륨 5도 앨범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파브리지오 데 안드레처럼 그 또한 밥 딜런이나 레너드 코엔의 음악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이 일부 노래에서는 밥 딜런의 음악적 영향이 숨김없이 드러나기도 하죠. 그 자신 루치오 달라와 같은 해에 태어난 루치오 바티스티의 음악적 영향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프란체스코 데 그레고리가 시인으로서 대단한 자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탈리아에서 그는 일 프린시페 데이 칸타우토리, 그러니까 음유 시인의 결정판으로서 추앙받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 그의 가사는 좀 어렵고요. 의미가 애매하거나 모호한 데가 있어요. 다시 말해 그가 노래하는 시인인 건 알겠는데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인지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사실 그의 가사에 내포된 애매모호한 측면은 76년 밀라노에서 열린 그의 공연 도중에 정치적으로 급진적인 집단들로부터 호된 비판과 심지어 폭력 사태까지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의 판단에 따르면 프란체스코 데 그레고리가 말로는 급진적인 입장이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음반 산업의 배나 불리는 허황한 싱어송라이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 큰 충격을 받은 프란체스코 데 그레고리는 더 이상 기타를 잡지 않고 다른 자비일 등에 종사하죠. 프란체스코 데 그레고리가 관련된 이 사건을 공연장의 이름을 따서 팔랄리도 사건이라 부르는데 이 사건이 벌어졌던 76년 그가 발표한 음반 부팔로 빌에는 그의 애창곡 산타 루치아가 담겨 있습니다. 일부 과격한 반응의 동기가 노래 가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의 노래가 무슨 이야기를 세상에 건네는지 이 노래의 가사를 함께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겠죠. 이 노래 앞부분과 중간 부분 그리고 후반부의 가사입니다. 산타 루치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눈으로 본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심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위해 바다로 나간 사람들의 평안함을 위해 당신의 드레스에 떨어진 모든 눈물 방울들을 위해 아직도 이해를 제대로 못한 그 누군가를 위해 길을 떠나면서 뒤를 돌아본 친구들을 위해 그들의 사라진 영혼과 잃어버린 날개를 슬퍼하며 부는 바람의 교차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산채로 불태워진 사람을 위해 의심이라곤 가져본 적이 없는 편리하게 사는 사람을 위해 가난한 자의 바이올린은 밑바닥에 구멍이 난 배와 같은 것 그리고 2층에서 노래하는 꼬마 아이 같은 것 웃으면서 음정도 맞지 않는 노래를 불러 제끼는 그의 노래는 심지어 구멍 뚫린 신발에 새어 들어오는 빗물조차 향기롭게 하나니. 예, 전체적으로는 무난한 가사인 것 같습니다만 노래 시작 부분에서 아직도 이해를 제대로 못한 그 누군가를 위해란 구절이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글쎄요. 노래에서 느껴지는 그의 마음은 알겠지만 나로서는 가난한 자의 바이올린 같은 표현을 쉽게 쓰지는 못할 것 같긴 하네요. 산채로 불태워진 같은 표현도 엄청난 무게가 걸려 있는 표현이잖아요. 어쨌든 정치적으로 급진적인 집단들 쪽에서는 좀 더 흑백이 분명한 정치적 입장을 그에게서 보고 싶어 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78년 그가 다시 기타를 잡을 수 있게 된 계기는 본인의 말에 의하면 제네랄레 사령관 각하란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독일군과 싸우기 위해 집을 떠난 5 아들을 둔 아직 아이 같은 눈망울을 갖고 있는 농부 아낙네에 대한 묘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노래에는 민중의 희생에 군림하고 있는 권력에 대한 비판이 가사의 행간에서 어른거립니다.
하지만 가사에 드러나 있는 거라고는 그냥 장군님, 제네랄레라는 단어 하나뿐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은 하나도 없지만 좀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선동성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이 노래가 좀 심심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죠. 이 노래도 그의 애창곡 중 하나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79년에 그가 발표한 비바 리탈리아, 이탈리아 만세에는 이탈리아 사회주의당의 당가로 채택됩니다. 그런 결정에 정작 프란체스코 데 그레고리 본인은 시큰둥했다고 합니다. 비바 리탈리아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탈리아 영원하라, 해방된 이탈리아여. 이탈리아는 와치의 나라, 이탈리아는 커피의 나라, 이탈리아는 빼앗긴 나라, 이탈리아는 심장마비에 걸린 나라, 이탈리아 영원하라, 이탈리아는 절대 죽지 않으리라. 이탈리아여 영원하라. 배반당한 채로. 서류들과 콘크리트에 의해 암살당한 이탈리아여. 어둠 밤에 메마른 눈을 한 이탈리아여. 이탈리아여 영원하라. 두려움을 모르는 이탈리아여. 이탈리아여 영원하라. 바다 한복판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이탈리아여. 잊힌 이탈리아여. 잊어버리는 이탈리아여. 반은 정원이고 반은 감옥인 이탈리아여. 이탈리아여 영원하라. 나라 전체로서 이탈리아여. 이탈리아여 영원하라. 노동자의 나라 이탈리아여. 절망에 빠진 이탈리아여, 사랑에 빠진 이탈리아여. 반은 의무이고 반은 행운인 이탈리아여. 이탈리아여 영원하라. 달에서 떡방아 찢는 이탈리아여.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시작 부분에 리탈리아 델 도디치 디셈브레라는 문구가 있는데 12월에 12일인지 아니면 뭐 아이가 이 부분의 그 의미를 잘 몰라서요. 그냥 넘어갑니다. 이탈리아에 영원하라. 폭탄 테러가 일상인 이탈리아요. 깃발을 펄럭이는 이탈리아요. 늘 그렇듯 벌거벗은 이탈리아요. 슬픈 밤에 열린 눈을 한 이탈리아요. 이탈리아에 영원하라. 저항하는 나라 이탈리아요. 이탈리아요, 이탈리아요. 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강산 계열의 노래들과 비교하면 애국가로서 가사가 좀 착잡하네요. 하지만 가사와 선율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월드컵 같은 스포츠 국가대항전 응원가로도 못 부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내 취향의 애국가입니다. 그냥 프란체스코 데 그레고리가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가사를 휘갈긴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걸쳐 강조해 온 것처럼 시와 시인이 둘이 아니네요. 시와 시인이 둘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에게서 보고 싶어하는 아주 소중한 미덕입니다. 비바 리탈리아의 가사는 시적인 척하는 그런 경우가 절대 아닙니다. 내 생각에 이런 가사가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이 쓰는 가사입니다. 예, 프란체스코 데 그레고리는 이탈리아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입니다. 실제로 정치를 얼마나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노래를 단가로 하려고 한 이탈리아 사회주의당도 참 대단합니다. 참고로 내가 달에서 떡방아 찢는 이탈리아요라고 번역한 부분의 원문은 이탈리아 술라 루나입니다. 그냥 달에 가 있는 이탈리아란 뜻인데요. 내 취향을 좀 섞어서 번역했습니다. 1982년 프란체스코 데 그레고리는 타이타닉이라는 앨범을 발표합니다. 이 앨범은 이탈리아의 한 권위 있는 신문이 주관한 여론조사에서 1975년에서 2005년까지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앨범들 중에 최고의 앨범으로 선정됩니다. 이 앨범에 포함된 노래 중에 산 로렌조는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군에 의해 행해진 로마의 한 구역인 산 로렌조 폭격을 소재로 취하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데 그레고리로서는 드물게 피아노 반주로 노래하죠. 폭격으로 처참하게 무너진 로마의 한 유서 깊은 구역의 아픔이 서정적인 선율에 실려 전해집니다. 이 앨범에 실린 노래 중에 내가 소개하려 하는 노래는 타이틀 트랙인 타이타닉입니다.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노래이면서 노래 분위기는 뜻밖의 활기찹니다. 97년 미국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같은 제목의 영화를 만들었을 때 어쩌면 그가 프란체스코 데 그레고리의 노래를 알고 있을 거라는 확신 비슷한 것이 드는 노래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의 노래 중 한 곡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살펴보면
아무나 쉽게 쓸 수는 없는 좀 특별한 가사입니다. 타이타닉호의 비극이 벌어지기 바로 전까지 1등석과 3등석의 구별 없이 그냥 승객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에서 노래는 갑자기 끝납니다. 적어도 어, 타이타닉호가 거대한 빙산에 충돌하기 전까지는 엄청난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에 비해 별로 손색 없는 무대 연출의 효과를 보여주는 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길한 느낌은 노래 행간에 스며들어 있죠. 어쩌면 모든 계층들과 모든 세대들을 태운 지구라는 배가 죽음을 향해 우주 공간을 노저 가고 있다는 느낌마저 적어도 나에게는 듭니다. 예, 프란체스코 데 그레고리의 시적 재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의 노래들로 미루어 그는 이탈리아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 이탈리아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프란체스코 데 그레고리를 그가 1985년에 발표한 노래 라스토리아 역사의 마지막 부분으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리고 민중이 왜냐하면 민중이 역사를 만들기 때문인데 선택해서 결단해야 할 때가 되면 당신은 그들이 눈을 활짝 뜨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거야. 결국 그들은 스스로 무엇을 할지 틀림없이 알고 있거든. 엄청난 분량의 책을 읽는 사람들도 있고 말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이것이 역사가 우리를 소름 돋게 만드는 이유야. 역사랑 누구도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없는 거거든. 우리는 역사라네. 우리는 아버지들이고 아들들이야. 그러니 떠나면서 함께 부르자. 안녕 내 사랑. 벨라치아오. 역사는 숨을 곳이 없어. 역사는 포기하지 않아. 우리는 역사라네. 우리는 대지의 씨앗이라네. 22년 프란체스코 데 그레고리는 49년에 태어난 안토넬로 벤디티와 함께 무대를 만듭니다. 안토넬로 벤디티는 70년 이래 사회 참여적 칸타우토레로 잘 알려진 싱어송라이터예요. 라스토리아에서 언급된 벨라차오는 제2차 세계대전 시 이탈리아 파르티잔이 독일군과 싸울 때 부르던 투쟁가인데요. 안토넬로 벤디티는 응답이라도 하듯 88년 오늘 하루 햇빛은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마케 벨라 지오르나타 디 솔레를 발표합니다. 이 노래에서 하루는 1945년 4월 25일입니다. 이날은 이탈리아의 광복절이죠. 안토넬로 벤디티가 76년에 발표한 Per sempre giovane는 언제나 젊기를 이란 뜻입니다. 언제나 젊기를 바랐던 그가 거의 반세기가 지난 후 2살 터울의 오랜 버시자 음악 동료였던 프란체스코 데 그레고리와 함께 70이 넘은 나이에 무대에 서서 여전히 젊은 모습으로 노래하는 모습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유튜브에 가면 70이 넘은 이 두 칸타우토레들이 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탈리아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의 마무리로서 안토넬로 벤디티가 2003년에 발표한 삶이란 얼마나 환상적인 이야기인가 che fantastica storia e la vita의 가사를 소개합니다. 이 노래에서 그는 자신을 포함해서 이탈리아의 저작거리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사연을 전합니다. 이 노래의 후렴이 이 노래에 실린 안토넬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법. 다시 걸어 올라가세. 그럼 삶이란 얼마나 환상적인 이야기인가. 안토넬로 벤디티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내 이름은 안토니오. 나는 싱어송라이터라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가 의사가 되길 바라셨지. 나는 내 첫 번째 노래를 만들므로 그 운명을 지어버렸어. 난 친구들을 떠났고 사랑을 잃었다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법. 다시 걸어 올라가세. 그럼 삶이란 얼마나 환상적인 이야기인가.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이탈리아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는 스페인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봅시다.